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열정입니다. 이제 9월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제 새로 2020년도 신입생 선발에 관련된 입시 공지들도 오를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도 이제 2학기에 2학차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다 선발이 됐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또 이제 수강 신청도 하는 걸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0월 정도에 나면 또 내년 1학기에 이제 대학원 진학하실 분들 또 이제 입시 요강 이런 것들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상담 대학원 어디로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상담 대학원 선택 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 그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상담 대학원이 이제 크게 일반 대학원, 교육대학원, 상담 이제 특수대학원으로 이제 나눠 있는데 그 학교들의 좀 특징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원이 이제 일반 대학원, 교육대학원, 그리고 이제 상담 특수대학원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이제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각각 대학원들의 특징을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 대학원인데요. 일반 대학원은 일단은 이제 이론상으로 또는 이제 그 조작적 정의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입니다. 연구 중심이고요. 수업을 할 때 이제 원서를 본다라는 거, 이제 원서로 말한다면 이제 오리지널 버전, 이제 외국 서적을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논문을 꼭 써야 된다라는 거, 뭐 반드시 졸업할 때 논문을 반드시 하나 이제 졸업 논문을 써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2개 이상 써야지 졸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역량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졸업 논문 하나밖에 못 쓸 수밖에 없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일반 대학원 기준으로는 가급적이면 논문을 2개 이상, 이제 학기 중에 하나, 졸업 논문 하나 이렇게 2개 정도를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졸업 논문 하나 쓰고 졸업하는 석사생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학교별로 학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논문을 쓰다 보니까 지도교수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제 교육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들은 1, 2, 3학기까지 이제 계속 있다가 3학기 정도에 이제 지도교수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4학차에 이제 논문 쓰고 그러는데,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는 입학과 동시에 이제 지도교수가 배정이 돼요. 그러니까 입학과 동시에 이제 내 담당 교수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들 밑에서 이제 과제나 연구 프로젝트 이제 서포트를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연구 보조들을 하면서 좀 배워나가고, 그리고 필요하면 뭐 교수님들의 뭐 연구 자료를 같이 뭐 도와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업 논문 외에 그 전에 한번 논문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문 지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도 교수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수업은 주로 주간에 수업이 있고요. 주간 수업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수업 없는 시간들을 또 조교를 하거나 또는 이제 학교 상담센터 내에서 인턴십 같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보통 조교는 이제 뭐 월급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주 20시간에서 전액장학금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도교수 밑에서 연구제 보조나 서포트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최저 시급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 연구 보조비, 이런 알바비 같은 것들을 좀 받으면서 또 연구를 또 서포트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반 대학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연구 중심이고, 원서를 보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나 통계 실력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영어나 통계 실력을 좀 갖추어야 되고요.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통계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고 안 보는 학교가 있어요. 대신 영어 관련된 시험은 반드시 볼 거예요. 그게 뭐 이제 해석을 해서 쓰는 거냐 아니면 그 원서 주시는 그 이제 패시지를 보고 말로 번역을 해서 설명하느냐, 뭐 그 차이긴 한데, 어쨌든 영어 시험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계라는 부분도, 통계 시험을 보는 학교는 반드시 이제 통계를, 이제 개념을 갖추고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시험을 안 보는 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하기 전에 통계 관련된 공부를 미리 하고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통계는 한 번 수업을 듣는다고 100% 이해할 수 있는 그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학부 때 들었었고, 그리고 석사 때도 들었었고, 또 뭐 따로 특강 같은 것도 들었었고, 박사과정 와서도 들었는데도, 확실하게 100% 제가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기초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중급, 그 다음에 이제 고급, 굉장히 다양한 이제 어떤 연구 방법론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기초적인 어떤 통계 과정들은 공부를 하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대학원인데요. 이 교육대학원은 원래 그 교육대학원 만든 그 목적 자체가 그 교사 양성입니다. 그래서 상담 교사 양성의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 자체도 교육부에서 주도되는 어떤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교육대학원이 다 다른데 메인으로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과목이야. 이거는 꼭 넣어라고 해서 커리큘럼 자체가 교육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대학원끼리는 커리큘럼 자체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교직 관련된 과목들을 이제 교육학 관련된 과목들을 좀 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일반 대학원과 교육대학원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주로 야간에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제 2급 교사 전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타 과목 있죠. 타 과목에 대한 교사 자격증을 이수하고 싶을 때 이제 교육대학원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교육대학원에는 교사 비중이 높아요. 만약에 한 12명 정도 뽑는 학교다 그러면 최소한 3, 4명 내지는 4, 5명 정도가 교사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교사 비중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한 7명, 뭐 대여섯 명 이렇게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 전문 상담 교사가 되려고 하는 이제 2급 전문 상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또 사람들이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에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학사를 가지고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이수를 해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상담 교사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 교사를 하고 있으면서 과목 전환해서 전문상담 교사 1급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교사 비중이 좀 높아요. 이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면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막 그 학업에 굉장히 이렇게 막 그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자체가 일반 대학원에 비해선 과제라든 숙제라든지 뭐 이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업은 제가 학점은 학교에 따라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은 학점은 비슷하게 뭐 9학점 내지 뭐 8, 9학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대학원은 조금 더 높기도 하겠죠. 9학점 정도 들으니까 교육대학원은 보통 6학점에서 6학점에서 10학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대학원인데요. 사실 교육대학원도 특수대학원이긴 특수대학원이죠. 그런데 조금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상담 전문대학원이라고 해서 이제 상담대학원에 나와 있는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톨릭대학교 상담대학원,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한양대학교 상담대학원 등과 같이 이렇게 상담대학원이 별도로 나와 있는 이제 특수 전문대학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대학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원들은 상담 전공 중심의 교육 과정이라서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상담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대학원은 교육학과 관련된 과목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반면 상담대학원은 정말 상담 중심의 그런 교육 과정이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교직 과정을 무시한 교육 과정이 없는 나머지 상담 관련된 전공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실제 심리 상담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진학들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에서 좀 시너지를 얻어서 뭘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졸업을 해서 심리 상담사 쪽으로 진로를 확정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 분야 쪽으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실제로 가톨릭대나 백석대학교는 졸업해서 실제 상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선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인프라도 많고 정보에 대한 취득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제 학회 같은 거 상담심리학회나 상담학회 같은 거 학회 참석하잖아요. 다 학회 수련들을 하세요. 거기 이제 학생들이. 근데 보통 일반 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은 일반 대학원도 있긴 하겠지만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근데 교사들은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학회 활동 이런 건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학회 활동이나 수련 활동을 하실 선생님들이, 동료들이 좀 많이 없겠죠. 근데 상담대학원은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분들은 실제로 이제 졸업하고 상담을 해야 될 분이니까 스킬이나 기법이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도 굉장히 서로서로 정보를 좀 많이 주고받는 편입니다. 어디 가면 뭐 인턴을 받을 수 있다. 어디 뭐 가면은 뭐 인턴 실습 이런 게 프로그램 잘 돼 있더라.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상담 관련된 교육과 워크숍 관련된 정보들이 서로서로가 막 이제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나 정보를 얻기에 좋습니다. 네, 톡스대학원도 마찬가지로 주로 야간에 수업이 있고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수업 자체가 그렇게 막 빡세거나 커리큘럼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일반 대학원과 그다음에 교육대학원, 특수대학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일반 대학원은 반드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예전에는 교육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도 논문을 반드시 썼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학교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교육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한 학기를 더 이수하고 논문을 쓰지 않고 졸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학부와 대학원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논문을 쓰지 않고 대학원을 졸업하는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석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와 또 학사와 석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논문을 쓰지 않고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에는 사실 저는 이제 퀘스천이 좀 붙습니다. 사실 저도 석사 때 논문을 쓰면서 이제 제가 논문 쓰는 그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적어도 이제 한 7, 80개는 읽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논문이 전문성에 이제 굉장히 많이 연결을 지어서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대학원, 특수학원이 이제 논문을 안 쓰고 한 학기를 더 이수하고 졸업을 하면 석사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교수들한테 좋은 걸지, 과연 학생들한테 좋은 걸지 저는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논문을 쓰지 않고 한 학기 이수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이 대학원에서 뭘 할 수가 있냐? 학생들을 많이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많이 뽑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지도 교수가 논문 지도를 할 수 있는 그 역량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많이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대학원, 특수대학원 만약에 교수가 논문을 봐줄 필요가 없다. 논문 지도할 필요가 없다. 그럼 엄청 많이 뽑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졸업해라. 이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학생들을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대학원보다 교육대학원, 특수대학원이 입학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게, 이제 뽑으려는 티오도 많고요. 그리고 졸업도 이제 조금 더 수월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엄밀히 말하자면 또 공부를 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논문 쓰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되게 버거운 일입니다. 저도 논문 쓰는 그 학기만 좀 그 일을 그만두고 논문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또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좀 하다 보면 일과 학업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논문을 쓰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 좀 힘들어도 논문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 일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 대한 좀 오해가 있으십니다. 어떤 오해가 있느냐? 가장 많은 이제 오해가 취업할 때 특수대학원을 좀 불리하지 않나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이제 일반 대학원은 뭔가 이제 그 전문적인데 특수대학원은 뭐 수업 일수도 작고 과제도 작고 뭐 공부랑 뭐 커리큘럼 자체도 그렇게 뭐 빡세지가 않으니까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 생각은 특수대학원이라고 해서 불리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과 경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채워느냐가 중요하죠. 특수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주말에 뭐 평일에 저녁 때 이제 대학원 수업을 듣고 주말에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워크숍이라든지 기타의 어떤 그 자질들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자격증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기법, 스킬, 또 학회 관련 뭐 그 수련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했다. 그 소홀히 한 사람들 그 사람의 이제 어떤 불리함이지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불리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일반 대학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턴이나 그다음에 레슨트 이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좀 좋잖아요.
특수대학원은 일과 이제 학업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인턴십이나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들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력의 차이, 경력 개발, 또 이런 경험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특수대학원이 불리하다 보니까, 본인이 불리하다는 걸 본인이 이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특수대학원 다니면서도 주말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주말 과정은 또 인턴십 같은 거에서 찾아서 하시면서 상담하시고, 이런 분들도 꽤 되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커리어나 경험, 경력, 뭐 자질 관련된 문제, 뭐 그런 거지, 그런 관리 문제인 거지, 일반이냐 특수대학원의 차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박사과정 진학 시 특수대학원 출신은 좀 안 뽑는다는데 특수대학원은 좀 불리하지 않나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아까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대학원이냐 일반 대학원이냐 차이가 아니라 이제 박사 과정을 진학할 때 이제 가장 주안점으로 보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어떤 능력과 그 다음에 이제 임상 경력 이런 것들을 조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특수대학원인데 너 논문 안 썼어요. 석사 출신 때 그냥 한 학기 더 이수하고 졸업을 했다. 그럼 박사과정 진학할 때 연구 능력을 뭘로 증명을 할 건데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 때문에 불리한 거지 특수대학원이라서 불리한 건 아닙니다. 음, 실제로 저희 지금 제가 고대 교육대학원 졸업을 했잖아요. 저희 교대 교육대학원 출신 분들은 박사과정을 진학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박사과정 하는 곳에서도 저희 그 학교 출신 선배들이 좀 꽤 많아요. 그리고 다른 학교도 지금 많이 진출들을 하셨어요. 진출들을 하신 이유는 이제 그만큼 역량이 되시고 이제 연구 어떤 논문을 쓴다든지 연구 역량도 그만큼 충분히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특수대학원이라서 안 뽑는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역량을 갖췄냐 이 선택이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 학비, 그 다음에, 본인이 학교와의 거리, 그 다음에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주요 관심 분야, 그리고 학업 목적, 그리고 학교 분위기, 본인한테 필요한 것, 본인의 역량에 맞는 것,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선 학비인데요. 학교마다 그 학비가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학비가 제일 비싼 데가 고대하고 이대가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네. 첫 학기가 입학금 포함해서 한 7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보통 500 정도 선, 네, 600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고대가 이대가 좀 비싸요. 근데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학점을 많이 들어요. 고대가 10학점까지 들을 수 있고요. 이대는 8학점인가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등록금이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학비가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뭐 500, 600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5학기잖아요. 그러면 5학기에서 100만 원 차이가 나면 벌써 500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학비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같은 경우는 학비가 굉장히 싼 걸로 유명하죠. 여기는 이제 400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30%의 장학금을 줘요. 그래서 실제로 내는 금액은 한 300, 예, 300만 원 정도로 되고 알고 있어요. 208, 90에서 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뭐 좋은 학교 나와봐야 뭐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없다. 그냥 나는 인프라 잘 돼 있고 상담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가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저는 사실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한테는 좀 좋은 학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인데요. 주말 과정이 아니라 보통 이제 특수대학원들은 이제 야간에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일반 대학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기가 통학할 수 있는 거리보다 너무 멀게 될 경우에는 학업을 하실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히나 특수대학원은 더 그렇습니다. 적어도 밤에 9시 반에서 10시 정도의 수업을 끝날 텐데 그때 이제 집에 귀가하시면 거의 11시, 막 12시 되실 거잖아요. 그때 씻고 중보하고 하시면 1시 뭐 넘어요. 그때 주무시고 나서 다음에 이제 출근하시고 일하시고 하면 너무 버겁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지 않은 곳에 가급적이면 1시간 이내 거리로 학교를 진학을 하시는 게 실리적으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주요 관심 분야인데요. 그 학교마다 주임 교수나 또는 교수님들이 주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주요 관심 분야들이 있어요. 특히나 일반 대학원 진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지도 교수가 배정이 되는데,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이랑 지도 교수가 이제 그 보고 있는 방향이랑 달라버리면 그 논문 주제들이 다 탈락이 돼요. 나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그 주제를 이제 까죠. 이제 제가 이제 좀 막말을 썼습니다. 근데 그 주제를 이제 리젝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주력으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을 가서 만나면 연구에서 굉장히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교수님 연구를 또 서포트하면서 본인이 배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연구하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실이 또 그 학교에 있는지 또 보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일반 대학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주요 관심 분야가 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육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조금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두는 편이신 것 같아요. 왜냐, 여기에는 이제 뭐가 깔려 있습니다. 뭐냐, 그 일반 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박사들이 논문을 쓰는 게 그냥 졸업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그 학술지라고 해서 연구지에 이제 논문을 게재를 하거든요. 그렇게 그 본인 제자들이 학술지 논문을 게재를 하게 되면 이게 교수의 연구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수님들한테는 본인의 제자들이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선발을 할 때도 학술지의 논문을 게재할 수 있을 정도의 연구 능력과 역량이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주요 관심 분야와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이제 교수님들이 그런 논문을 쓸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제자들을 뽑아야 본인 연구 실적에도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교육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열어놔요. 왜냐, 교육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나오신 분들은 굳이 자기들이 막 학술지 논문 게재 안 하시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이 연구 실적으로 뭐 만들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일반 대학원 진학하시는 분들은 보통 석사, 박사 하시고 나서 교수를 노리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교수 정도까지 노릴 정도면은 학술지의 연구 논문이 2개 이상은 좀 게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본인의 연구 역량들을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 심사 같은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관심 분야가 맞아야 이제 교수님들이 좀 선발을 하고 연구 능력을 좀 많이 보는데, 특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은 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좀 열어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교수님이 많이 알고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죠. 당연히 그 부분에 관련된 커리큘럼도 이제 개설이 되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학원 목적입니다. 본인이 어떤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하느냐. 뭐 전문상담 교사가 되고 싶다. 또는 뭐 연구 중심으로 해서 자기는 뭐 교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목적에 맞게 학교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교 분위기입니다. 학교 분위기. 그 학교 분위기와 자기와 좀 잘 맞으셔야 돼요. 성향과. 좀 개인주의적인 또 학교가 있고, 또 여러 명이서 막 으쌰으쌰하고 막 같이 막 뭐 모임도 많고 막 이런 학교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맞으면 본인이 들어가서 좀 괴롭죠. 예. 고대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부처럼 뭐 동기들끼리 잘 뭉치기도 하고 신입생 환영회도 뻑적지근합니다. 그리고 종강 세미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 선후배 모임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석사 학교 공부를 하면서 약간 마치 제가 살짝 그 학부에 다시 온 것 같은 느낌? 야, 그런 것도 살짝 들었습니다. 뭐 그런 학교 분위기가 좀 잘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잘 고려해 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지. 예전에 제가 스터디를 하는데 정말 톡 까놓고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 나는 내가 학부를 별로 안 좋은 데 나왔기 때문에 나 학벌 세탁이 필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본인한테 필요한 게 뭔지 확실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겠죠. 뭐 그런 방식으로 뭐 지금 말씀드린 거 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본인한테 필요한 게 뭔지 거기한테 맞는 것을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좋은 이제 상담 인프라들을 만들어서 상담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료, 나중에 상담 센터를 차릴 때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상담 진로나 또 인프라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특수대학원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역량에 맞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나는 통계도 못하고 원서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일반 대학원은 안 되시겠죠. 그리고 교육대학원, 가서 뭐 교육과정이나 커리큘럼에 맞게 본인이 그냥 거기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상담 쪽으로 전공이나 이런 거를 좀 가이드를 안 해주면 내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상담 특수대학원에 가셔서 그런 인프라나 이런 부분을 좀 배우고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학원 진학 진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개인 진학 그 컨설팅은 해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 짧게 써주시는 내용만 보고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잘못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길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컨설팅을 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좀 레귤러하게 좀 이렇게 뭐랄까 평이한 제너럴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또 제가 포스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와요. 추적추적 비가 오고 여름이라 굉장히 후덥지근한데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도 남은 이제 방학 기간 열심히 또 잘 준비하고 체력 잘 뭐 마무리해서 또 다음 학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